잠자리에 누웠는데 눈은 감겼지만 머릿속이 멈추지 않으신 적 있으시죠? 오늘도 잠들지 못할까 하는 불안이 먼저 올라오고 내일 컨디션이 망가질까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런 밤이 반복되면 수면제에 손이 가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사실이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신호가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먼저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 특정 부위의 긴장이 풀리지 않으면 뇌는 아직 위험하다고 착각합니다. 밤마다 다리가 뒤척이고 발끝이 시린 느낌이 드신다면 그냥 혈액순환 문제로 넘기셨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신호는 깊은 잠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장 큰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몸은 쉬고 싶어도 뇌는 경계 모드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침대에 누운 지 10분, 20분이 지나도 잠은 오지 않고 시간만 흐르는 느낌이 듭니다. 만약 이 순간에 딱 10초만 몸에 있는 한 지점을 자극해 준다면 어떨까요? 실제로 최근 보도에 따르면 짧은 자극만으로도 긴장 신호가 빠르게 꺼지는 반응이 관찰되고 있습니다. 잠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장면은 많은 중년 이후 분들이 매일 밤 반복하는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몸은 분명히 피곤한데 막상 눕기만 하면 마음이 먼저 불안해지고 오늘도 깊은 잠은 어렵겠다는 생각이 스스로를 지배합니다. 특히 40대 이후부터는 낮 동안의 피로가 단순히 수면으로 회복되지 않는다는 경험을 자주 하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의 분들은 원인을 스트레스나 나이 탓으로만 돌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생각보다 더 단순한 신체 신호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국내 수면 관련 연구를 보면 잠들기 직전 몸의 말초 긴장도가 높을수록 뇌파가 안정 단계로 전환되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는 것이 아니라 몸이 아직 잠들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특히 발과 발목 주변은 하루 종일 체중을 지탱하고 미세한 균형 조절을 담당하기 때문에 긴장이 가장 늦게 풀리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낮 동안 쌓인 압박과 미세한 피로가 밤까지 이어지면 뇌는 이 신호를 위험이나 활동 지속 신호로 오해하게 됩니다. 그 결과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신경계는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이때 사람은 자연스럽게 불안과 초조를 느끼게 됩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년 이후 불면을 겪는 사람 중 상당수가 잠들기 전 발과 종아리의 불편감을 동시에 호소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혈액순환 문제로 설명하기보다는 신경 반사와 관련된 반응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을 자도 어떤 날은 유난히 깊이 잠들고 어떤 날은 뒤척이기만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미세한 차이에서 갈라집니다. 젊을 때는 이런 신호를 무시해도 회복 속도가 빨랐지만 나이가 들수록 신체는 작은 자극에도 더 크게 반응하고 회복에는 더 많은 조건을 요구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루 종일 서서 일하거나 오래 앉아 있었던 날에는 유독 잠이 얕고 반대로 가볍게 몸을 풀고 발을 쉬게 해준 날에는 비교적 빠르게 잠드는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이것은 의지나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의 입력 순서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빨리 자려고 애쓰거나 억지로 눈을 감는 방식은 오히려 각성을 더 강화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따라 도움이 되는 행동과 오히려 잠을 더 깨우는 행동이 갈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밤마다 잠을 못 자서 수면제를 고민하다가도 어느 날은 별다른 약 없이도 스르르 잠든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날을 돌아보면 공통적으로 발을 오래 쓰지 않았거나 자기 전 잠깐 앉아서 발을 만지작거리며 쉬고 있었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본인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체감 경험은 최근 수면 관련 자료에서 말하는 흐름과 묘하게 겹칩니다. 약을 먹었을 때보다 몸이 먼저 풀린 날이 오히려 더 깊이 잤다는 말도 적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특정 자극이 모든 사람에게 항상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평소 발이 차거나 저린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염증이나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따라 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를 관찰하는 과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조건에서 이런 자극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어떤 경우에는 조심해야 할까요? 잠들기 직전 이 신호가 강하게 느껴지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반응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경계 전환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앞선 장면에서 느꼈던 불안이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 여기서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잠들기 직전 발목 안쪽과 발바닥 주변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긴장은 신경계가 아직 낮 모드에서 밤 모드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국내외 수면 관련 자료에 따르면 잠들기 전 말초 자극이 줄어들지 않으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늦게 안정되는 경향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때 사람은 가만히 누워 있어도 심박이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호흡도 얕아지는 패턴을 보이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뇌는 침대를 휴식 공간이 아니라 경계 공간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걱정거리가 없어도 밤만 되면 긴장이 먼저 올라오는 악순환이 만들어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점에서 커피나 스마트폰을 원인으로 지목하지만
실제로는 이미 그 이전에 몸이 충분히 풀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낮 동안 쌓인 미세한 피로가 밤에 한꺼번에 드러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신체는 더 많은 준비 시간을 요구합니다. 젊을 때와 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해도 잠의 질이 달라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중년층 불면 호소자의 상당수가 잠들기 직전 발목과 종아리의 뻐근함을 동시에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이를 단순한 근육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이 부위는 신체 균형과 감각 정보를 뇌로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작은 자극 변화에도 신경계 반응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차이가 더 분명해집니다. 하루 종일 외출 없이 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지낸 날에는 잠들기까지 시간이 짧았던 반면, 오래 서 있거나 긴장된 자세로 일한 날에는 같은 시간에 누워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는 경험이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 전 짧은 시간 동안 발목 주변을 눌러주거나 가볍게 만져준 날에는 잠으로 넘어가는 속도가 빨라졌다고 말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이 언제나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절 통증이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자극이 오히려 불편을 키울 수 있고, 감각이 둔한 분들은 변화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극의 강도보다도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관찰하는 과정입니다. 최근 보도된 수면 관련 기사에서는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 수면 환경과 신체 반응을 먼저 조절하려는 시도가 점점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수면제를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몸의 반응을 천천히 바꾸는 방법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전문가들은 짧은 자극이나 습관 변화가 모든 사람에게 같은 결과를 주지는 않지만 신경계 전환을 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같은 자극을 주었는데도 어떤 날은 효과가 있고 어떤 날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 동안의 활동량과 스트레스, 그리고 잠들기 전 시간대의 행동은 이 반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리고 이 신호를 더 안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조건은 과연 무엇일까요? 같은 자극을 주었는데도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대부분 낮 동안 쌓인 조건의 차이에서 갈라집니다. 사람의 몸은 단순히 지금 이 순간의 행동만으로 반응하지 않고 하루 전체의 긴장과 회복 기록을 함께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낮 동안 오래 서 있거나 빠른 걸음으로 이동이 많았던 날에는 발과 발목에 전달된 압박 신호가 밤까지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활동량이 적고 중간중간 몸을 풀어준 날에는 같은 자극에도 신경계가 빠르게 반응합니다. 최근 몇 년간 발표된 생활 습관과 수면의 관계를 다룬 자료에서도 하루 활동 패턴과 잠들기 전 신체 반응 사이의 상관관계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많이 움직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긴장을 풀 기회가 있었느냐의 차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납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지고 신경신호의 전환이 지연되기 때문에 낮의 피로가 밤까지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별다른 준비 없이도 잠들 수 있었던 반면, 나이가 들수록 잠들기 전 조건이 중요해집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비슷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도 낮에 긴 회의나 운전이 많았던 날에는 발끝이 예민해지고, 반대로 집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보낸 날에는 같은 침대에서도 몸이 빨리 풀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전 텔레비전을 보며 가만히 쉬었을 때보다 짧게라도 몸의 균형을 바꿔주거나 발을 지지해준 날에 더 쉽게 잠들었다고 말합니다. 이는 자극 자체보다도 몸이 스스로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신호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의할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로가 극심한 날에는 오히려 작은 자극에도 예민해져 불편함이 커질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는 시도가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방법보다는 상황별 선택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은 가벼운 자극이 도움이 되지만 어떤 날은 충분히 쉬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차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잠들기 전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주변 시청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반복됩니다. 어떤 날은 자기 전 잠깐의 습관 변화만으로도 잠드는 시간이 눈에 띄게 줄었지만, 다른 날에는 아무리 시도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는 경험담이 적지 않습니다. 이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말합니다. 몸이 이미 지나치게 지쳐있던 날에는 자극보다 휴식이 먼저였고, 비교적 여유가 있던 날에는 작은 변화가 크게 느껴졌다는 점입니다. 이런 관찰은 단순한 개인 차이를 넘어 조건에 따른 반응 차이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이런 차이를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밤마다 결과가 들쭉날쭉한 상태를 줄이려면 무엇을 먼저 점검해야 할까요? 낮과 밤을 연결하는 신체 신호 중에서 우리가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이 흐름을 조금 더 신뢰할 수 있게 만드는 환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비교를 통해 한 가지 분명해지는 점이 있습니다.
잠이 잘 오느냐의 문제는 의지나 인내심의 문제가 아니라 몸이 밤이라는 신호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받아들이느냐의 문제에 가깝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 동안 쌓인 신체 정보가 밤에 한꺼번에 정리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몸은 작은 단서 하나에도 안심하거나 반대로 계속 깨어 있으라는 신호를 유지합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수면 환경과 신체 반응을 다룬 자료를 보면 잠자리에 들기 전 자세와 지지 방식만 바꿔도 신경계 반응이 달라졌다는 보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 행동이 마법처럼 잠을 불러온다기보다는 몸이 안전하다고 판단할 재료를 하나 더 제공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발이 바닥에 닿아 있거나 가볍게 지지된 상태에서 긴장이 풀리면 뇌는 더 이상 주변을 감시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이런 안정신호가 쌓일수록 각성 상태는 자연스럽게 낮아집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같은 침대에서도 발이 허공에 떠있는 느낌을 받을 때보다 부드럽게 받쳐진 느낌이 있을 때 더 빨리 잠들었다는 경험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안함을 넘어 균형과 자세, 정보가 뇌로 전달되는 방식이 달라졌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런 조건이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용하고 어두운 환경이라도 몸은 쉽게 경계를 풀지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한 가지 중요한 경계선이 존재합니다. 지나치게 많은 준비 행동은 오히려 잠들어야 한다는 압박을 키울 수 있습니다. 무엇을 꼭 해야만 잠든다는 인식이 생기면 그 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 불안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신호는 많을수록 좋은 것이 아니라 꾸준하고 부담 없는 수준에서 반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식 자료를 보면 수면 위생을 다룬 여러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정 도구나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몸이 스스로 전환할 시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면 패턴을 만든다는 점입니다. 짧은 자극이나 자세 변화는 그 자체가 해결책이라기보다는 신체가 밤으로 넘어가는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됩니다. 이 관점은 약물 중심 접근에서 점차 환경과 습관 중심 접근으로 옮겨가는 최근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안정신호를 유지하면서도 특정 행동에 집착하지 않으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할까요? 매일 밤 같은 조건을 만들기 어려운 현실에서 최소한으로 점검해야 할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무심코 지나치는 결정적인 신호는 과연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앞선 흐름을 종합해보면 잠들기 전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을 하느냐보다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에 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을 위해 무언가를 더 추가하려 하지만 실제로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지 못한 채 지나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특히 발과 발목, 그리고 호흡의 깊이는 신경계 전환을 가장 먼저 드러내는 지점 중 하나입니다. 최근 수년간 발표된 수면과 자율신경 관련 자료에서도 잠들기 직전 자신의 신체 감각을 인식하는 시간이 길수록 각성 상태가 완만하게 낮아지는 경향이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술을 익혔기 때문이 아니라 몸의 상태를 과도하게 통제하지 않고 관찰했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중년 이후에는 이 관찰의 의미가 더 커집니다. 회복 신호가 느리게 나타나기 때문에 작은 변화라도 인식하지 못하면 쉽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생활 사례를 보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지 못하는 분들도 많지만 몸의 긴장이 풀리는 신호를 먼저 느끼는 날에는 비교적 수월하게 잠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특정 행동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정해둔 날에는 그 행동을 놓쳤다는 생각만으로도 잠이 더 달아났다는 경험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방법을 늘리기보다 선택지를 줄이는 태도가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몸이 반응하는 날인지 아니면 충분한 휴식이 먼저 필요한 날인지를 구분하는 감각이 중요해집니다. 사회적 관찰 차원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수면 관련 커뮤니티나 상담 사례를 보면 단기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방법보다 자신의 패턴을 기록하고 이해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사람들은 약이나 강한 자극이 아닌 몸의 신호를 존중하는 접근이 오히려 불안감을 줄여준다고 말합니다. 이는 수면을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회복의 과정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남겨두고 싶습니다. 오늘 밤 몸이 보내는 신호는 어떤 모습일까요? 발과 호흡, 그리고 자세 중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신호를 놓치지 않는 것이 앞으로의 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스스로 관찰해 볼 준비는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밤 잠들기 직전 몸에서 가장 먼저 느껴지는 신호는 무엇인지 댓글로 남겨주실 수 있을까요?